흉가. 제가 흉가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최근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이해를 하기 싫어하는, 특히 젊은 애들이 이해하기 싫은 흉가에 대한 얘기. 흉가의 최고 흉가는 어디라고 그랬죠? 청와대. 국회의사다. 여기가 흉가 중에 상흉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청와대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팔자가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묘자리도 못 찾습니다. 이 빨갱이들이 반대를 해서 그렇기도 한데,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된 것은 청와대가 흉가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살아서 그런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말하는 것이 정신병자하고 거의 다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국회의사당하고 의원회관이 전부 흉가예요. 아주 흉측한 흉가예요. 여의도에 있는 집들은 대부분 다 흉가입니다. 엊그제는 우리 고향 형하고 누나들이 왔어요. 그래서 고향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 동네에 한번 집을 그려볼까요? 여기가 이쪽으로 가면은 구부러져서 이쪽이 기차역입니다. 여기가 국도 4번 버스 정류장. 그래서 옛날에는 부여 같은 데를 가려고 하면 부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왔느냐면 장항선을 타고 여기 판교 기차역에 내려서, 여기가 우리 집이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었고, 요 앞을 지나서 버스 정류장에 가서 버스를 타고 부여 쪽으로 갔어요. 예,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서울에 있던 애들이 지네 방학 때만 되면 부여에 있는 할머니네 집을 가려고 그러면 요 앞을 지나다녔는데, 내가 걔들한테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집 중에 여기 코너 집 말고 여기에 약방을 하는 내 친구 집이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대단히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점잖고. 그런데 이 집에 제일 큰아들은, 누나는 시집을 갔고, 제일 큰아들은 대전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다니는 동안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휴학도 했었고, 신경쇠약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 했을까요? 공황장애 했을 거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심장병이죠. 휴학도 하고, 그러다가 서울대학교 시험을 계속 봐서 떨어지고 결국에는 대학교를 못 가셨어요. 둘째 형은 형수가 시집을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이 둘째 형도 60대에 자살을 했어요. 이 집에 살다가. 제 친구도 평생 알코올 중독으로 있다가 작년에 죽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고향의 형하고 누나들이 와서 고향 생각을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 고향 집들을 생각을 해가면서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엘로드를 잡아봤어요. 지금 잡아볼게요. 그 집을 생각하고 이게 360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집은 이게 수맥이 아주 심했다는 집을 알 수 있어요. 부모님들도 상당히 좋으셨는데 어떻게 집안이 이렇게 폭삭 망할 정도로 힘들어지느냐, 이런 일. 그 이유를 몰랐었는데 엊그제 처음 알았어요. 흉가였구나, 이런 거. 또 여기서 얼마
우리 집에서 이거 한 20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맞은편 집. 이 집이 또 친구네 집입니다. 전 친구들이 다 학교 선배들이에요. 이 친구도 나보다 1년 위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보통 점잖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집 한번 보면 이 집 누나가 귀머거리 밤 벙어리 정도 돼요. 웅왕웅왕하고 아주 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냥 좀 소위 얘기하는 장애인이에요. 또 형 한 사람은 또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제 친구는 28살에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손주는 시장에 다니는 교통차들, 옛날 5일장에 서면은 뭐 트럭으로 짐을 실어 날랐었는데, 그때 집 앞에, 걔네 집은 여기 있었는데 집 앞에서 죽었어요. 왜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한 집에서 많이 일어날까? 부모님들도 상당히 좋으신 분인데, 이 집 흉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볼게요. 그 집, 이게 360도 돌아가요. 이 흉가에서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집 옆에 골목이 있어요. 이건 작은 골목인데, 여기에 농협 창고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농협 창고. 옛날에 문둥이들이 여기서 거의 상당히 오래 있었고 그래요. 저희하고 우리 정말로 친형제처럼 지냈던 이웃집, 이거 친구네 집인데, 이 집은 어떻게 됐느냐. 아저씨가 48에 간이 나빠서 돌아가셨어요. 며느리가, 그 형수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물론 서울에서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형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고, 제 친구는 여러분 우리 교실에 왔던 친구 알죠? 폐암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 집에 살 때 형이 말도 못하게 속을 썩였어요. 돈 안 내놓는다고 막 기둥을 톱으로 쓸고도, 멀쩡한 양반이었는데 그랬다고요. 상당히 좋은 양반이었는데. 그래서 딴 데를 보지 않고 우리 동네만 이렇게 봤더니 흉가에서 살면 그 집안이 잘 되는 일이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제가 제일 처음에 알은 것은 이 무랑동에서 알았죠. 이 무랑동에서 다 증명을 했는데, 고향 형하고 누나들이 오는 바람에 고향 생각을 해가면서 머릿속으로 연상을 하면서 엘로드를 사용을 해봤더니 다 흉가였더라. 그래서 흉가에서 살면은 되는 일이 없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꼭 흉가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다? 일단은 치타를 붙여서, 치타를 붙이기만 하면 이 수맥과 전자파가 차단이 되니까 무조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치타를 붙여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저희가 이디오피아 수교 60주년 환경 포럼을 하는데, 국회에 가니까 국회의원들 만나면은 국회의원 회관하고 국회의사당에 치타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국회가 저 모양으로 돼가지고는 나라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국회의사당하고 의원회관에 치타를 일단은 첫날 가지고 가면 그 중요한 자리니까 저거 무슨 뭐 폭탄인지 뭔지 의심할 수가 있으니까 타진을 해보고 국회의원회관 한 사람한테만이라도 좀 붙여놓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